여러분, 혹시 요즘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쭉 시원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툭툭 끊기고 다녀와도 뭔가 남은 느낌.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말하죠.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전립선과 방광,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는 미세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소변 줄기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 중 일부가 사실은 전립선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 60대 남성 중 절반 이상이 단 1년 만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 탄산, 심지어 이 음식 한 가지만 계속 먹어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죠. 여러분, 이게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전립선 회복의 황금 식단. 그 핵심은 이미 우리 식탁에 다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전립선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전립선을 망치는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줄기가 약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딱 3가지만 바꾸면 소변이 달라지는 비밀 습관까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노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건 단순히 물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립선이 붓거나 방광이 경직되면 그 주변의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서 혈류 흐름이 나빠지고 신경 전달도 느려지죠. 그래서 시원하지도 않고 잔뇨감이 남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토마토와 석류입니다. 에이, 그 흔한 토마토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우리 몸속 세포를 녹처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특히 전립선은 지방이 많고 혈류가 느린 기관이라 산화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데 리코펜이 이 전립선 세포를 마치 보호막처럼 감싸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실제로 일주일에 토마토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 위험이 34%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전립선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석류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한다는 과일로 알려져 있죠. 석류 속 폴리페놀과 탄닌은 혈관벽의 탄력을 높여서 방광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막힘없이 쭉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방광염이나 잦은 소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석류와 블루베리 주스를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미국 여성의학연구소에서 발표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석류 추출물과 블루베리의 항균 작용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방광 점막을 강화시켜 재발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방광에 방패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의사들이 전립선 건강 보조 제로도 추천할 만큼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이에요.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호박씨에서 추출한 성분이 전립선 건강 영양제로 정식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호박씨 안에는 피토스테롤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천연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염증을 완화하고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독일 비뇨기과 협회에서는 하루에 약 10g, 즉 손 한 줌 정도의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 중에서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균 40% 이상 줄었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간식처럼 호박씨 몇 알 먹었을 뿐인데 한 달쯤 지나니 밤에 한 번밖에 안 깨더라.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호박씨 속 천연 스테롤이 전립선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신경 전달을 도와 소변 배출을 부드럽게 만든 결과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세 가지 토마토, 석류, 호박씨는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토마토가 혈관을 청소하고 석류가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며 호박씨가 전립선을 보호하니까 3단 방어막이 완성되는 셈이죠.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갔을 때가 예전보다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오고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약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 있는 자연식품이 내 몸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요즘은 이렇게 말하죠. 전립선은 수술보다 식단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그만큼 음식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세요. 토마토는 전립선의 방패, 석류는 혈류의 문, 호박씨는 전립선의 의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몸이 다시 순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나고 꼭 메모하세요. 내 식탁에 토마토, 석류, 호박씨를 올려야겠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전립선과 방광을 지켜줄 황금 조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과 방광이 약해진 상태에서 좋다고 믿었던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게 바로 염증의 불씨가 돼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수박과 맥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박이나 맥주를 많이 먹으면 시원하게 잘 나오던데. 맞아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시원해서가 아니라 가짜 시원함이에요. 맥주 속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소변량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몸속 수분과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혈류가 끈적해지고 전립선 주변의 염증이 오히려 심해집니다. 그 시원한 느낌 뒤엔 방광 점막이 자극받고 부어오르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참외, 멜론 같은 과일들은 수분은 많지만 과당 함량도 높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이런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밤새 방광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야간뇨가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밤마다 두세 번은 꼭 깬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알고 보면 저녁 식사 후 과일 한 접시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평소 손발이 찬 분이 늦은 밤에 수박을 먹으면 방광 혈류가 더 떨어져서 잔뇨감이 심해지기도 해요. 즉, 시원하려고 먹은 수박이 오히려 전립선을 차갑게 식혀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 삼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매운 음식, 커피, 탄산음료예요. 이건 방광과 전립선에게 폭탄과도 같습니다.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키지만 그 자극이 방광점막에 닿으면 신경이 과흥분되면서 가짜 마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다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전립선염이 있거나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이런 자극성 음식을 먹은 뒤 하루 이틀 동안 통증, 잔뇨감, 빈뇨가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자극해서 긴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즉,
방광이 항상 꾹 참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잔뇨가 남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염, 전립선염, 심하면 신장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이건 단순히 달고 톡 쏘는 음료가 아닙니다. 탄산의 산성 성분이 방광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피로감을 심화시킵니다. 게다가 카페인 함유 탄산은 커피보다 더 빠르게 방광을 자극합니다. 한마디로 방광과 전립선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 자극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이 세 가지 매운 음식, 커피, 탄산음료를 같이 즐기는 습관입니다. 매운 라면에 콜라, 매운 안주에 맥주나 커피 한 잔. 이 조합은 정말 최악입니다. 한 번쯤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방광벽이 상처받고 전립선이 붓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실제로 국내 비뇨기과에서 조사한 결과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60% 이상이 자극성 음식과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야간뇨와 잔뇨감 증상이 1.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바로 병의 원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나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없으면 정신이 안 난다 하신다면 절대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나 보리차로 바꾸라는 거예요. 디카페인 커피는 향과 맛은 거의 똑같지만 카페인으로 인한 방광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수분 보충에도 좋고 무엇보다 전립선 주변 순환을 돕기 때문에 훌륭한 대체 음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과 방광은 굉장히 섬세한 기관이라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조합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즐겨 드시던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계기로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한 끼, 이 한 잔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줄기가 다시 시원해질까?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생각보다 섬세해서 따뜻한 순환 부드러운 혈류염증 억제. 이 세 가지만 챙기면 금방 반응을 보여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 조합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조합 토마토 올리브유. 앞서 말씀드렸던 토마토의 핵심 성분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생으로 먹으면 10%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방울토마토 몇 알을 그릇에 담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가볍게 뿌려서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전립선 염증 완화와 혈관 강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이탈리아 의사들이 추천하는 전립선 식단 1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토마토 올리브유 식습관이에요. 이 조합은 마치 전립선에 부드러운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처럼 막혀있던 혈관이 조금씩 열리게 도와줍니다. 혹시 토마토를 매일 먹기 힘드신 분들은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타서 마셔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마시면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요. 차가운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이 전립선에는 언제나 보약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호박씨 아몬드. 이건 정말 전립선의 쌍둥이 영양제예요.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만나면 전립선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막을 복원시키는 천연 재생 효과를 냅니다.
특히 아연은 남성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호박씨와 아몬드를 하루 한 줌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이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미국 미시건대 연구에서는 매일 호박씨 10집과 아몬드 10집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3개월 후 전립선 통증이 50% 이상 줄고 소변 배출 시간도 단축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대신 호박씨 아몬드 한 줌, 이 습관만 바꿔도 전립선은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비싼 약보다 꾸준한 견과류 한 줌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마늘 생강차. 이건 말 그대로 전립선 순환에 불을 켜는 조합이에요. 마늘 속에 알리신은 혈관을 넓혀주고 생강 속에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온몸의 순환이 부드럽게 돌고 특히 골반 쪽 혈류가 강화되어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전립선이 붓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차가움입니다. 몸이 냉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 결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몸이 따뜻해야 소변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에 다진 마늘 반 티스푼을 넣어 마셔보세요. 처음엔 맛이 조금 강할 수 있지만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예전엔 시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훨씬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몸이 순환 모드로 돌아섰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마늘은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꿀이나 생강과 함께 먹을 때 자극이 줄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늘 생강꿀청을 만들어 두면 정말 좋아요. 유리병에 다진 마늘과 생강을 1:1로 섞고 꿀을 부어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전립선 순환도 활짝 열립니다. 이 세 가지 조합, 토마토 올리브유, 호박씨 아몬드, 마늘 생강차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립선과 방광을 도와줍니다. 토마토 올리브유는 혈관을 열고 호박씨 아몬드는 세포를 회복시키며 마늘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 가지는 전립선의 3단 복구 시스템이에요.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며 순환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이 끊기지 않고 시원하게 나오며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약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내 주방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합이 여러분의 전립선과 방광을 지켜줄 진짜 명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게 그냥 평소 생활 속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밤새 농축된 소변을 희석시켜주고 신장을 깨워주는 첫 번째 신호예요.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몸속에서 순환이 시작된다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혈류가 부드럽게 돌고 전립선이 긴장을 풀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에는 꼭 따뜻한 걸 드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 거기에 잘 익은 토마토 한두 조각이면 정말 좋습니다. 호박은 몸속 붓기를 빼주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며 토마토의 리코펜이 혈관을 맑게 해주죠. 이렇게 따뜻한 음식으로 하루를 열면 몸이 차가워질 틈이 없습니다. 간식도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대신에 호박씨 한 줌, 아몬드 몇 알을 챙겨보세요. 볶은 호박씨를 손으로 집어 먹는 그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이에요. 하루 10g, 딱 손바닥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전립선 부기를 가라앉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낮 동안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저녁이 되면 조금씩 줄이세요. 저녁 식사 후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말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한 잔이 방광을 부드럽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참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소변이 마렵다면 그때그때 바로 가야 합니다. 귀찮다고 참으면 세균이 방광 안에서 자라서 염증을 만들고 전립선까지 영향을 줘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보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방광은 참고 견디는 기관이 아니라 제때 비워줘야 건강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게 좌욕이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엉덩이와 아랫배가 잠기도록 앉아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그 10분 동안 전립선 주변의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살아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의자 대신 플라스틱 대야나 욕조면 충분해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욕 후에는 수건으로 따뜻하게 감싸서 보온을 유지하세요. 꾸준히 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잔뇨감도 덜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한 달 꾸준히 했더니 예전보다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관리법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몸 관리예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낮에 호박씨 한 줌, 밤에 생강차 한 잔, 그리고 좌욕 10분. 이 네 가지만 실천하면 한 달 뒤에는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서 예전보다 시원하네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습관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이면 몸이 새로워집니다. 진짜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꼭 메모해 두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늦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다는 건 몸이 내는 SOS 신호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습관만 잘 지켜도 1개월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나 호박씨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기적의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꼭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함께 지켜나가요.